예, 동학개미 위기 극복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시장을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바쳐왔는데요. 다소 좀 어려운 국면에 대외 변수들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 상황이죠.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인머스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코로나 얘기, 재확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국내는 그래도 상당히 조금 잘 힘겹지만 잡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확산세가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은 또 언제쯤 나올 것인가 노이즈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발표는 심각한 거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네. 조치 내린 것도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3단계 시행 같은 이런 높은 조치들을 내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상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그 전국 봉쇄했을 때, 전체 봉쇄했을 때 너무 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심한 어떤 결과들이 있더라도 전체 봉쇄하진 않고 부분 봉쇄 쪽으로 가고 있고요. 주식 시장의 영향은 혹시 자료 보여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매번 가장 숫자가 많을 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2차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나타나는 초기에 대부분 다 시장은 변동성과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그 부정적인 뉴스인 거 분명히 맞는데요. 시장 전체를 많이 움직이거나 추가 하락을 시키거나 이런 쪽은 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네.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게 그 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물 건너간 것 같고 네. 이제 몇 개 그 임상 승인이 삐걱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화이자 쪽에서 또 몇 군데 뭐 모더나나 긴급 승인 가능성이 11월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이든 뭐 12월이든 네. 백신이 만약에 최종 승인받는 백신이 딱 나온다. 네. 그러면 시장이나 종목별로는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네. 실제로는 첫 번째 관건은 지금 앞에 존슨앤존슨 이런 데서 취소한 것 때문에 그렇죠.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 긴급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1월, 12월 내에 나오기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시장의 난도감 이미 나왔다는 거. 그런데 효과는 얼마 전에 그 파우치 수장도 말했지만 뭐 그 내년 4월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올해 안에 나와도 광범위하게 될 때까지는 대량 생산될 때까지는 6개월 정도는 걸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1차 시장이 안심한 다음에는 지금처럼 같이 적응해 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이제 종목이나 이런 쪽의 반영만 보자면 백신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실제 그 항공이나 여행이나 뭐 이런 쪽들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점도 있지만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구조조정 필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기본적으로 향후에는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회복할 거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반영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신이 뭐 한 군데에서 나왔다고 하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확 반응한 것 같겠지만 사실은 충분한 백신을 공급체 생산해서 맞고 활동하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이렇게 다운될 수 있는 맞습니다. 요인으로 보십니다. 네. 미국 대선 얘기도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뭐 바이든으로 이제 승기가 거의 뭐 7, 80%, 8, 90% 굳혀지는 것 같은데 이제 선거가 또 다가오니까 여러 노이즈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대선 흐름들, 시장 영향, 특별히 이제 규제 때문에 기술주들이 좀 눌렸습니다. 기술주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1차 지금 이번 주 아마 21일부터 해서 테슬라부터 이제 빅텍들이 이제 줄줄이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그 이미 컨센서스나 이런 쪽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특별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나온 거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는 한 200% 증가하고 매출은 30% 상승할 걸로 보여지니까요. 서프라이즈는 맞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그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반독점 규제라든지 빅텍에 대한 규제가 눈앞에 어느 정도 다가와 있고 그다음에 대선 자체가 아무리 그래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어닝 때문에 지난번에 7월 달에 발표되고 8월 내내 올랐던 것 같은 모습은 나오기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락 기세나 이런 것들은 방어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익으로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 급락을 막는 방어 정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블루웨이브가 뚜렷하게 이제 많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 이걸 이제 쫓아가는 건 어렵다라는 면이 들고요. 다만 오히려 이 기회를
이런 상황을 기회로, 그러니까 대선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뭐냐면 지금 빅텍이 독점 조사를 받는 건데 이게 반기술 규제가 아니거든요. 반독점 규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빅텍은 규제를 받아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상위의 빅텍 기업 말고 그 밑에 있는 중형주 정도의 그 산업 기술주를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고, 요런 쪽을 투자하려면 아무래도 개별보다는 인덱스를 투자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테마틱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든지 AI라든지 로보틱스 같은 그런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덱스를 만약에 활용하시면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블루웨이브라고 말씀하신 거는 민주당의 파란 색깔을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블루웨이브는 대통령도 바이든, 상원도 민주당, 하원도 민주당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쫙 통일이 되는, 민주당과 통일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형국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소위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높은데, 근데 국내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은 사실 변동성이 커요. 확 올랐다가 지금 또 좀 훅 밀리고 있는 국면이어서 관련주 전략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테마주가 움직이는 건 예전에 저희가 많이 봤던 것처럼 올랐다가 또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재생 에너지, 바이든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으신데 테마 정도를 생각하시면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예, 저희는 9월부터 올랐습니다. 저희 나라 그쪽 그렇기 때문에 늦었는데, 저는 오늘 좀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테마 투자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BP라고 영국의 에너지 회사, 아주 커다란 회사가 그 아웃룩 2020 아웃룩 내놓은 걸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말한 논리로는, 자료 보여주시네요. 그러니까 기술주나 이런 어떤 트렌드 같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은 S커브, 기술의 S커브라는 그런 어떤 분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는 BP가 봤을 때 성장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까 제가 테마 투자 말씀드린 게 뭐냐면, 테마주로 투자하는 거는 성장기 이전에 나타나는 그런 상승, 그러니까 도입기죠. 도입기의 특징은 뭐냐면 기대감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초기 투자나 제품 개발 비용이 너무 커서 다시 쭉 빠지는, 이익은 안 나오는. 근데 BP의 분석처럼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는,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 12년에 OCI 기억하시나요? 정량제철화 대단했어요. 60만 원대를 갔던 게 지금 6만 원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성장기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린본드 같은 것들이 이쪽에 지금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트럼프가 되면 이거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트럼프가 돼도 민간 기업 위주의 신재생 에너지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플이나 구글은 RE100이라는 선언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리뉴어블 에너지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100% 자기네는 생산을 하는 체제를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자기네 부품 회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해서 제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민간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가 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흐름은 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반영된 이번 시기에 쫓아갈 게 아니라 테마 투자로 선거가 끝나서 바이든이 돼서 그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돼서 실망 매물이 나오든지 그 떨어진 상황에서 사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OCI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동양제철화 또 뭐 2차 전지의 기대감으로 과거의 LG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어떤 단기 테마가 아니라 메가 트렌드를 쫓아서 맞습니다. 투자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신재생 쪽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전기차를 포함하시는 게 좋겠고요. 빠른 속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돈을 벌어서 이익으로 증명할 거는 태양광과 전기차 쪽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소나 풍력 이런 쪽은 투자는 설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숫자로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이쪽 투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의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글로벌엑스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ETF 회사를 인수했는데, 최근에 이쪽 중국의 전기차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클린 에너지 인덱스를 내놨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거 역사적인 사건인데 한 2주 전쯤에 시진핑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중국도 탄소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중국의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엄청 크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얘기 나온 길에 중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국이 뭐 실제로 뭐 코로나 환자가 없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코로나 다 잡았다고 선언을 하고 위안화가 강세라고 하고 나름 네. 그래도 경제도 세계 경제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양새인데 맞습니다. 오늘 이제 3분기 성장률 지표가 나올 텐데 중국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좀 알려주세요. 현재 3분기 아마 5.2%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뚜렷하게 예, 그 경기 반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국 투자 아이디어를 볼 때 26일인가부터 있는 오중전에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작년도까지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5차 경제개발 같은 건데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회의라고 해서 오중전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발표될 쌍순환이라는 걸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쌍순환이 뭐냐면 내순환, 외순환을 해서 양쪽의 순환인데 국내 경제 내순환이라고 중국이 말하는 이 내순환은 뭐냐면 제조 공급 체인을 전부 중국 내에 두겠다는 겁니다. 밸류 체인을 중국 안에다 두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와 연관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조 밸류 체인을 중국 내에 두겠다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소비를 금지하고 국내 소비,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만 돈을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 중국 관련된 저희 주식에 영향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이거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해외에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안화 강세는 이 금융시장 개방의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강세를 계속 띄워줘야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서 금융자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안화 강세는 조금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까지 했고요.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사실 할 얘기는 또 여쭤볼 얘기는 많은데 시간상 원래 예정은 없지만 간략하게 어쨌든 투자자들이 좀 흔들리는 국면은 맞거든요. 네. 양도세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대선도 있고 네네.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시점에서의 스탠스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 1분 정도 얘기해 주실래요? 네. 간단하게는 장은 크게 볼 때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죽거나 사라진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나 경기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느냐?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그렇다면 투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대선이나 이런 불확실성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기회로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나 중국 투자에 대해서 정해놓은 다음에 지금 사지 마시고요. 나눠서 대선이라는 기간의 불확실성을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면 정해놨던 쪽을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학개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오늘은 인모스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변수들 또 생존 전략 짜봤습니다. 장재창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